안녕하십니까, 액세스월드입니다. 오늘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9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 회의를 연 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자로 확정돼 오늘 13일 출소한다고 합니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혐의로 재수감된 지 207일만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상황 등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사회의 감정,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경제 상황과 교정시설, 과밀 상황 등을 고려해 인원을 크게 확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가석방 대상자는 총 810명입니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개명전 최순실 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경영권 불법 승계,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와 관련된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형기 종료일인 내년 7월 전 새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가석방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금고란 법률에서 자유형의 하나로 교도소에 가두어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 형벌을 말합니다.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결정되면서 삼성이 총수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하게 됐습니다.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으로 돌아오면 삼성이 그간 미뤄왔던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 등의 행보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단은 이 부회장이 현장 경영 등을 통한 회사 분위기 쇄신에 집중하겠지만 글로벌 경쟁사들에 비해 뒤처진 투자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삼성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과감한 승부수를 조기에 띄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재계 등에서는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할 경우 가장 먼저 반도체 분야부터 챙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을 2019년에 발표했습니다. 이후 경기 화성과 평택에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초미세 공정 구현을 위한 극자외선 EUV 라인을 구축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집행했고 전문 인력 채용을 확대해 연구 개발 R&D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또 중소 팹리스 반도체 설계 업체와의 상생 협력도 강화하여 국내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매출은 2019년 14조 7천억 원에서 2020년 17조 3천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파운드리 세계 1위인 대만의 TSMC와 삼성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54%와 18%로 격차가 여전히 크지만 10나노미터 이하 미세 공정을 적용한 첨단 제품군으로 한정하면 점유율이 각각 60%와 40%로 차이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이 부회장이 수감된 기간 동안 삼성전자가 이렇다 할 추가 행보를 보이지 못한 사이에 글로벌 경쟁사들은 앞다투어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치고 나갔습니다. 정말 다른 업체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무서운 경쟁입니다. TSMC는 초미세 공정인 3나노미터급 반도체 장비 설치에 나섰고 미국에 이어 일본에도 공장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인텔은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하며 대규모 투자와 M&A를 추진 중입니다. 이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면 반도체 투자 등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2022년에 3나노미터 1세대 공정을 양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초미세 공정 기술 투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삼성의 미국 파운드리 공장 투자 결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170억 달러, 약 20조 원을 투자해 미국 내 신규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현재까지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등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대규모 M&A도 가시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순현금을 100조 원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2017년 미국 전장기업인 하만 인수 이후 M&A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대학원 명예교수는 이 부회장이 특별 사면은 아니지만 가석방으로 풀려난 것은 다행이고 당분간 삼성이 경영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면서도 가석방은 계속 보호관찰 대상이어서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기도 하고 다른 재판도 남아있어서 사법 리스크는 그대로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은 재판 외에 이번 가석방과 관련해 5년 취업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특혜 시비 등은 부회장의 행보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등 1056개 노동인권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4개의 조사기관이 합동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0%가 이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을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상반된 반응을 내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있어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전주의 원내 대변인은 논평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대내의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삼성은 앞으로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이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법치가 또 한 번 시장 권력 앞에 무너졌다. 촛불 배신이자 문재인 정부의 자기 부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9일 가석방 결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완전한 경영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석방은 구속된 상태를 임시로 풀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활동에는 제약이 따릅니다. 또 경영권 부당승계 의혹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사법 리스크는 여전합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해 형집행을 면제하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 특사를 해달라는 요구가 높았지만 그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받게 된 가석방은 임시적인 석방에 불과해 보호관찰을 받고 거주지 이전, 해외 출국 등의 제한을 받으며, 만약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해외 출장 등을 가려면 사전에 법무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경법에 따른 취업 제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특경법 제14조에서는 유죄 판결된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석방이 된 이후에도 5년간 취업 제한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부회장직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전 유사 사례에서 재벌 총수들은 무보수로 직책을 맡고 이를 취업이 아니라고 해석함으로써 관련 논란을 피해갔었습니다. 법률상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한 종결 없이 논란이 이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또 경영권 부당승계 의혹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 역시 삼성에게 골칫거리입니다. 현행법상 가석방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가석방은 취소됩니다. 경영권 부당승계 의혹 재판보다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재판이 복병이 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 형기 종료일이 내년 7월임을 감안하면 경영권 부당승계 의혹 사건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11명에 이르고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쟁점이 복잡해 1년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재판은 사정이 다릅니다. 해당 사건은 경영권 부당승계 의혹 재판과 달리 쟁점이 간단해 선고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은 오는 19일부터 첫 공판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다만 오는 12월 9일부터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가석방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날 이후 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가석방이 취소되지는 않게 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잘한 건 아니지만 일단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시기에 경영권 부재로 발목이 잡힌 삼성이 투자 등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간접적인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미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액세스월드가 더 나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되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ccessing archives. Activated.